네, 병원에 갔다가 환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 분쟁이 있을 때 환자 입장에서 참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의료사고라는 것이 환자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들로서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정보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어버린 남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년 전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느껴 병원으로 향했던 아내. 병원에 온 지 약 4시간 만에 갑자기 심정지가 온 아내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마! 쌤아!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남편 박주섭 씨. 무슨 일인가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저는 첫째도 자연분만해서 낳았고 당연히 그냥 날 줄 알았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이제 제가 손잡고 데리고 가서 이제 장례식장 데리고 가면 꼴이 됐죠. 뱃속의 아이와 함께 눈을 감은 34살의 박준희 씨. 당시 눈앞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가족들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서 갔으니까, 그 고통받다가 갔으니까 내가 마음이 더 많이 힘들죠. 눈앞에서 그걸 봤으니까. 1년이 됐는데도 점점 생각이 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박주섭 씨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8살 난 딸. 한창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은 쭈쭈라는 이 태명까지 지어줄 정도로 각별했지만 미처 태어나지 못한 동생과 엄마에게 손편지를 쓰며 그리움을 달랩니다. 엄마 언제 보고 싶어? 네. 내일? 엄마 있으면 뭐 할 건데? 엄마 있으면 요리할 거예요. 요리할 거야? 응. 엄마가 뭐 해줬어? 맛있는 거? 볶음밥, 닭발, 무슨 먹먹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족들은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양수색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양수가 거꾸로 올라가서 폐를 막아서 죽는 그런 병을 얘기하는데, 유족은 양수색전증 발병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1년 동안 병원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아내의 기일을 맞아 찾은 납골당, 이제는 마주할 수 없지만 온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박주섭 씨는 이 다음에 딸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리 집사람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꽃다운 나이에 아직 어리잖아요. 예,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이 사인이 양수색전증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자, 송 박사님, 양수색전증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색전증은 임신한 산모에 태아의 조직이 들어가서 일어나게 되는 전신적인 면역 반응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양수에 있는 어떤 태아의 조직이나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자궁을 통해서 온몸을 돌다가 심장이나 폐에 부담을 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양수색전증이 발병하면 5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군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예, 현재까지 불행히도 양수색전증을 미리 진단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산부인과 소송 사건은 대부분 양수색전증 때문인데요. 워낙 그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법원에서 2012년도에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데도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족들. 늑장 대응이죠. 건강하던 사람이 아파서 죽었다니까. 그 죽을 동안 뭐 했냐고, 의사들은. 지금
담당 간호사가 그냥 분만 중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금방 깨어날 거니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 깨어나지 못하자 의사는 당황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산모를 그게 처음 봤을 때 기절환자였거든요. 기절환자에서 이제 산모를 깨워서 분만시키려고 분만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왜 판단을 못했을까요? 네, 심폐소생술을 받던 아내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의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남들이 입장인데요. 그러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계란을 바위는 안 깨지겠지만 더럽혀지긴 하겠죠. 제가 뭐 집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응급 상황 대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송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가요? 환자가 안 좋아질 당시에 의료진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늑장 대응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다만 행해졌던 심폐소생술이 정말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이 행해졌는가는 의문점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기도삽관이 굉장히 뒤에 이루어져 있고 30번 흉부 압박을 하고 2번 인공호흡을 하고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는데 그 숫자가 예전 버전으로 하신 게 판명이 됐고요. 동영상 같은 걸 봤을 때. 그래서 구색은 갖췄지만 그거 자체가 정말 잘한 심폐소생술이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쟁점은 진료 기록 작성인데 어떤 내용이죠? 네네. 그 유족 측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그 산모의 어떤 산모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병원 측은 사후에 작성하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 이런 측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의무기록 중에서 간호기록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1시 40분부터 환자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의사가 산모 옆에 있었다고 돼 있고 심장이 멎고 뭐 혈압이 안 잡히기 시작하고 정말 안 좋아지기 시작한 때 1시 50분부터 2시 15분경까지 의무기록이 6, 7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의무기록이 중요한데 실제로 그걸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부실한 의무기록이다라고 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원래는 어떤 식으로 의료기록이 작성이 되나요? 환자가 정말 옆에서 안 좋아지고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뭔가를 쓸 수는 없겠죠. 의사는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어떠한 처치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간호사라든가 옆에 있던 보조 인력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를 다 기록을 하라고 그러고 기록만 하는 사람 하나 만들어 놓죠. 그리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의사는 그 기록을 참고로 해서 의무기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몇 시 몇 분에 환자가 어떻게 안 좋아졌고 어떤 약이 들어갔고 어떤 처치를 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의무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에는 의사의 입증 방해 행위를 보고 환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수기 차트 같은 경우에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나중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확보하라는 겁니다. TV 의료 분쟁 차트에서는요, 병원에서 억울한 의료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신 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